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중국 대형은행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중국 대형은행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입니다. 이에 배경이 되는 것은 북한 조선무역은행 돈 세탁이 있고요. 이곳에 대해서 제재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 은행이 3개가 있는데 상하이 푸동발전은행, 중국 교통은행, 중국 초상은행이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2017년 대북 제재 추진은행이 있었어요. 추진은행 12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미국이 중국 12개 주요 은행 직접 제재 추진해서 12개 은행이 있죠. 공상, 농업, 건설, 초상, 단둥, 대련, 교통, 진저우, 민생, 광동발전, 하사이, 상하이 푸동 이렇게 12개 주요 은행에 직접 제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려해서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국 대형 3곳의 하나인 중국 내 규모 9위인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한 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해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조사를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를 했어요.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것에 불응했기 때문에 그런 접근 차단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법정 모독죄로 결정이 났어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이 은행들은 아까 12개 은행이 있었는데 거의 12개 은행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추려서 이제 3개 은행만 되는데 이 3개 은행들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돈 세탁해준 홍콩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이다. 이 일은 2017년도부터 이제 검토가 됐다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이 소환장에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 법원이 중국 은행에 대한 형사상 수사와 관련된 소환장 발부에 불응하고 있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은 지점이 없어도 달러 계좌는 미국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이 계좌를 폐기하고 달러 거래를 위한 미국 금융시스템의 접근을 차단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금융시스템의 접근 차단이 만약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금융거래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 그 이유 하나. 미국 달러는 뭐예요?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의 계좌가 폐쇄가 된다? 그러면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베릴 하웰 워싱턴 DC 연방지법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환장 불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 은행의 변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고객 보호를 위한 선의의 차원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중국에 맺어진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청이 필요하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안 주겠다. 정부를 통해서 요청해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월 법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협조에 비협조적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의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월 법원장이 선고를 했는데요. 자료 제출 및 소환 불응의 법정 모독이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만 달러에 한국 돈으로 6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라 그렇게 했는데 은행들이 긴급 항소로 지금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것이 오늘 당장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이 뉴스가 나왔을까요? 이번 뉴스가 갖는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진핑이 북한 방문이 언제였죠? 6월 21일, 22일. 그리고 트럼프가 친서를 보냈죠? 김정일한테 6월 23일. 그리고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이게 6월 24일. 어떻게 한번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자, 이것은 시진핑 북한 방문에 대한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은 우리의 손안에 있다. 대북 제재도 우리가 할 거고 대북이 풀어주는 것도 우리가 할 거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도 우리의 관리하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이 중국과 북한에 끼친 영향이 많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번 뉴스는 중국과 북한의 쌍뒤통수입니다. G20에서 북한의 이슈를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진핑 의지를 끌어내렸죠. 그리고 중국 중시중 은행주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자금도 동결이 장기화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의 내용은 며칠 전에 아니면 그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 뉴스가 오늘 된 거예요. 이것은 타이밍이 정확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